스페인에서 이렇게 지도자 공부를 해오신 분들이 드문 게 사실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시청자분들이 굉장히 많이 궁금한 것들이 많을 것 같은데 특히나 뭐 스페인 축구가 강한 이유에 대해서 저희가 원투펀치에서 자세히 짚어보려고 합니다. 대체 스페인 축구가 좀 어떤 시스템을 가지고 있는지 우리나라 좀 차이점이 뭐가 있을까요? 뭐 원론적인 이야기일 수도 있는데 일단은 축구하는 인구수 자체가 비교가 안 돼요, 한국이랑. 뭐 남녀, 뭐 학교팀, 뭐 동호회, 클럽, 풋살까지 다 합쳐도 한 3만 명 정도 되는데 네. 스페인 같은 경우는 이제 성인 선수 다 빼도 거의 한 70만 명 가까이 되니까 우리보다 이제 축구를 하는 수가 20배가 넘다고 봐야 되죠. 축구를 하는 사람이 많으면 많을수록 그 집단에 이제 잘하는 사람이 섞여 있을 확률이 더 높겠죠. 근데 아까 저희가 카카오 TV 할 때 얘기하셨듯이 2살 때부터 배운다고. 이제 정식으로 코치한테 이제 축구를 배우는 시기는 한국 나이로 5세, 6세 정도 되면은 코치한테 이제 정식으로 배우는 그런 연령대죠. 근데 보실 때 그럼 5세, 6세 어린이들이 굉장히 재능을 막 뽐내는 비율이 좀 많나요? 그렇게 많지는 않죠. 그 나이 때 이제 굉장히 잘하면 이제 레알 마드리드나 이렇게 막 좋은 팀에 바로 분류할 수 있는. 근데 한 7세, 8세인데 굉장히 약간 느낌이 이렇게 축구하는 거는 어른인데 사이즈만 이렇게 작게 축소해 놓은 그런 느낌을 미니어처의 느낌. 네네. 그런 느낌을 받은 적이 제법 있거든요. 오, 그렇구나. 그러면은 작년에는 이제 제가 프로필을 오도원 코치님 보니까 작년에 한국에 와서 서울 이랬는데 18세 이하 팀 코치로 네네. 스페인에서는 7인제 축구도 많이 하고 네. 좁은 공간에서의 이른바 상황인지 능력 같은 거를 기르기 위한 훈련을 어릴 때 또 많이 하잖아요. 네. 우리나라 이 18세 이하 팀 선수 보는 거하고 마드리드 쪽, 네, 그 연령대 선수들 보는 거하고 확 들어오는 차이점을 한 두세 가지만 들면 어떤 부분이에요? 한국 선수들 같은 경우에 좀 수동적인 경우가 많고 스페인 선수들 같은 경우에 능동적으로 자기가 스스로 해답을 찾아가는 그런 게 되는데 저는 생각에 축구 문제라기보다는 전반적인 문화 자체가 거기랑 맞아요. 여기랑 완전히 다르니까 사실은 이거는 한국 분들도 다 아실 것 같아요. 이렇게 외국 축구 팀들 보면은 성인 선수들 이렇게 감독하고 이렇게 말싸움도 할 수도 있고 수직적이라기보다는 동료 중에 이제 감독은 그 모든 동료들을 컨트롤하는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하는 건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제 감독님, 코치님, 피지컬 코치, 밑에 스텝, 그다음 선수 이렇게 수직적으로 돼 있으니까 이렇게 동등한 입장에서 이렇게 뭐 의견을 낸다든지 그런 게 좀 힘들다고 봐야 되죠. 심지어 그 코칭 스텝 간에도 위계가 있죠. 한국은. 그렇죠. 네. 예, 솔직한 얘기로. 네, 예, 네. 예. 한국에 와서 이제 코치직도 하면서 좀 되게 그런 문화가 낯설었겠어요. 뭐 적응이 안 되는 건 아닌데 외국에서 그런 스타일이 조금 더 편하기는 하죠. 근데 장영훈 코치 계속 가만히 계시니까 제가 장 코치한테 질문할게요. 장 코치는 대한민국에 있다가 스페인을 갔잖아요. 네. 지금 이 방송을 보는 많은 또 후예가 되고 싶은 젊은 분들도 네. 많을 거거든요. 한국에 이렇게 있다가 네. 어떻게 스페인에 가서 저 UEFA 자격증까지 딸 수가 있는 건지. 저 같은 경우는 원래 축구를 되게 좋아했었습니다. 저 축구 좋아하시는 분은 다 아시겠지만 이제 비선출이라는 결국에는 그게 좀 한계가 있었고 기점은 이제 저도 이제 무리뉴 감독이 이제 당시 포르투로 챔피언스리그 우승했을 당시에 아 이런 경우가 있구나라는 걸 이제 처음 알았는데 이제 어느 시점에 이제 스페인 같은 경우는 지도자 이제 과정이 있고 한국 시점에서는 이제 비선출이 도전을 해볼 수 있다. 이 사실을 알아가지고 이제 저 같은 경우는 넘어갔는데 스페인어 같은 경우를 이제 좀 가기 전에 저 같은 경우는 좀 몰아서 많이 학원이면 예를 들어서 어학원이면은 뭐 일주일에 주 2회 3회가 아니고 월화수목금 가는 반으로 해서 문법적인 지식을 좀 최대한 단기간에 많이 좀 함축시켜서 쌓고 그렇게 넘어갔는데 그게 조금 그래도 많이 크게 작용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딜 가야 지도자 교육을 받아서 자격증까지 도전할 수 있는 거죠? 일단은 지도자 학교 같은 경우 스페인 같은 경우 되게 다수 존재합니다. 그래서 거기 같은 경우 이제 소집 날짜가 있어서 뭐 그 전에 같은 경우에 필요한 서류를 내고 실기 테스트 실기를 보고 그렇게 하면은 이제 충분히 지원이 가능합니다. 실기만 테스트도 봐요? 보고요. 예, 실기를 보고 그 이제 뭐 서류 같은 걸 내야 되는데 뭐 고등학교 졸업 뭐 증명을 하는 서류 같은 걸 이제 내야 됩니다. 그러면은 우리나라 용어로 치면 경쟁률 같은 것도 있을 거 아니에요. 아예 그냥 다 뽑는 건 아닐 거 아니에요. 그 실기 기준이 그러니까 상대평가 아니고 절대평가여서 그거를 충족시키면은 다 들어갈 수 있어요. 실기 기준이요. 예, 예. 서류도 그러니까 최소 기준이라고 보시면 최소 기준이 예, 예. 그러니까 한국어 따지면 이제 고교 졸업이죠. 고교 졸업 같은 경우에서 그걸 증명하는 서류를 내면은 그리고 예, 그럼 실기를 이제 해서 실기까지 통과하면 이제 실기는 어떤 거를? 쉽게 말씀드리면 일반적인 체대인데 이제 공 가지고 하는 것들이 좀 존재하고 이런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장 위원님이 여쭤보고 싶은 거는 딱 그거 같아요. 그런 경쟁 속에서 내가 합격한 이유는 무엇이다. 합격 비법? 그렇죠. 네. 일단은 운동을 평상시 하거나 그런 분들이라면 충분히 도전할 만한 정도의 난이도라고 생각은 하는데 저 같은 경우도 조금 뭐
사람마다 개인 차이가 있겠지만 6개월 정도 거기서 이제 현지에서 어학을 했던 거는 도전을 했는데 그러니까 그냥 항상 조금 그 뭐라 그러지 소외감이라 그래야 되나 어떻게 보면 열등감이죠 피해의식이고 그런 게 좀 따라다녔던 것 같아요. 그래서 실기 날 당시도 뭐 200명 넘게 당시 왔던 것 같은데 다 끼리끼리 이제 아는 친구들이죠. 친구들끼리 왔는데 저 혼자 이제 덩그러니 항상 남아 있고 그런 상황으로 인해서 좀 긴장감이 딸려왔던 것 같아요. 그래서 나는 항상 누가 지켜보고 있다. 나는 항상 혼자 동양인이다. 약간 이런 게 있었는데 그런 거에 대한 어려움을 극복하는 게 좀 제일 컸던 것 거기 같아요. 한 200여 명 중에 유일하게 동양인이셨어요. 네, 혼자 동양인이었어요. 오 코치님은 프로 라이센스고요. 그런데 네. 프로팀 지도자도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웨파 A 라이선스는 이제 프로 그 아래 네. 아마추어를 네. 지도할 수 있는 라이선스죠. 네. 거기까지 지금 라이선스를 따는 과정까지는 기간이 어느 정도 걸리십니까? B였을 때 한국에 오셨다고 네, 그랬잖아요. 한국에 왔다가 B 라이선스를 먼저 네. 땄을 때 한국에 오셨고 그리고 잘 들어봐요. 그러니까 게스트가 말하는 거를 한자도 놓치지 말고 좀 잘 들어줘. 아까 놓쳤나 봐요. 제가. 제가 나갔던 시점으로 하면은 끊는다면 한 3년 반 정도 된 것 같습니다. 3년 반에서 4년 정도 되는. 근데 아까 오코치님이 한 6년 걸리셨다고 그랬잖아요. 네. 그러니까 A에서 P로 가는 데는 얼마나 걸리셨어요? 스페인에서 이제 라이센스 하러 갈 때 3일 전에 입국을 했거든요. 네, 포르투갈어가 이제 어느 정도 되니까 뭐 스페인어 배우는 기간 이런 거 따로 없이 그냥 바로 가서 했는데 저는 이제 브라질에서도 이제 체대를 다녔으니까 스포츠 관련된 용어가 다 아니까 이제 상관이 없는데 그냥 보통의 한국 사람이 그냥 그런 과정 없이 가면은 현지에서 스페인어 습득 기간을 조금 길게 잡아야 될 수가 있죠. 예. 어떻게 보면 6년 플러스 알파의 그렇죠. 시간이 걸릴 수 왜냐하면 있다. 그냥 일반적으로 바로 가서 이렇게 코스에 들어가기는 좀 힘드니까. 저도 C 라이선스 3일 걸렸어요. 이 얘기 또 왜 안 하시나 했습니다. 카 라이선스. 라이센스. 그 네, 얘기, 예. 카 라이선스 3일. 저는 카 라이센스 들어가는데 카. 위원님이 가 이러는 줄 알았어. 가라고요? 나가. 싫어해요 그거. 운전면허증이 없으셔서 싫어요. 근데 실제로 저 스페인에서 라이센스를 따는 게 네. 뭐 잉글랜드나 여기서 뭐 따는 것보다 기간이 길고 좀 어렵다는 얘기도 있던데. 총 교육 시간은 더 긴데 네. 이제 어떤 분들이 이야기하기를 이제 스페인이 어떻게 보면 이제 자격증 발급수가 많다 보니까 네. 쉽게 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많은데 잉글랜드랑 우리나라랑 좀 비슷한데 이제 그거를 코스에 등록하는 그런 교육비를 1,000만 원, 2,000만 원씩 올리고 그다음에 그 숫자를 인위적으로 좀 약간 조정을 해서 이 라이센스 자체가 가치가 있게 만드는데 네. 이제 스페인 같은 경우에는 객관적인 기준을 정해놓고 거기에 이상되면은 다 이제 라이센스를 주고 나서 그 라이센스를 받고 나서 그 뒤에는 이제 무한 경쟁이에요. 능력 있으면 가는 거고 없으면은 그냥 P 라이센스 따도 유소년 축구에서 그냥 계속 일할 수도 있고 자격증이 막 발급된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스페인 현지에서는 그걸 이제 P 라이센스 가진 지도자들한테 우리 어린 선수들이 교육을 받는다 이렇게 다른 관점으로 볼 수도 있죠. B 선수 출신들이 또 많이 볼 거 아닙니까? 네. 오히려 스페인 쪽이 가깝네요. 잉글랜드는 돈이 좀 많이 들고 금방 딸 수 있지만 금액은 아마 거의 훨씬 많이 드는 걸로 알고 네. 있어요. 네. 그리고 스페인 쪽은 협회에서 하는 코스가 있고 사설 교육기관에서 하는 코스가 있는데 축구 협회에서 하는 코스는 이제 외국인들한테 막혔어요. 제가 A 라이센스 취득하고 그 뒤에 이제 법이 바뀌어갖고 지금은 아마 뭐 영주권을 가지거나 이런 게 아니면 사설 이제 교육기관에서 근데 라이센스는 어차피 똑같이 주는 거죠. 사설에서 하는 것. 이제 사설 교육기관은 아직까지 이제 유럽 축구 연맹 자격증으로 변환이 안 된다 이런 게 좀 그래요? 있어요. 어쨌든 그 얘기를 이어가 볼게요. 유소년 교육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었는데 오동훈 코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스페인이 굉장히 유소년 저변이 확대가 돼 있잖아요. 그런 와중에 또 발렌시아가 글로벌 유스 프로젝트를 진행을 한다고 네. 어떤 건지 좀 알려주세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제2의 2강이죠. 한국 같은 경우 예를 들면 근데 그거를 굉장히 다수의 나라에서 진행을 했고 이제 보통 스페인 같은 경우는 좀 프로 구단들 중에서도 좀 규모가 있는 구단들은 방법론 팀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훈련하는 방법론을 어떻게 적용할 것인지에 대해서 길게 보면 한 시즌 혹은 뭐 짧게 보면 시즌 안에서도 그거를 변동을 하고 그거를 이제 좀 적용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 저 같은 경우는 일했던 당시가 보게 되면은 그 방법론 팀에 있던 모델을 그대로 가지고 오고 그리고 그거를 온전하게 이해하는 그 발렌시아 구단에 속한 코치가 와서 이제 그거를 적용하는 건데 한국 같은 경우도 이제 거기에 해당이 됐던 거죠. 그래서 저 같은 경우도 그 과정에서 일을 했고 아까도 뭐 말씀드린 라이센스 따고 직후로 왔기 때문에 현장 경험은 없는 상태였는데 그 안에서 일을 할 수 있었던 게 이제 굉장히 행운이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현장 경험이 없는 상태에서 축구에 대한 실질적인 이해나 그걸 현장에서 적용하는 부분에서 이해가 부족할 수가 있는데 그 플레이 모델 안에서 축구를 이해하는 것이 가능했고 지도자 관점에서 굉장히 성장하는데 큰 도움을 줬다고 생각을 하고 마찬가지로 이제 선수들한테 있어서도 시스템적으로 뭐 4-2-3-1, 4-4-2 그게 아니고 그냥 온전하게 축구라는 종목을 실행하고 이해하는 관점에서 선수들에게 굉장히 좀 큰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방법론이 마련되어 있는 프로젝트였다고 이제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스페인이 지도자 교육
교육 측면에서 훈련 방법론적으로 가르치고 거기에 대해서 좀 응용도 하고 하잖아요. 어떤 방법론들이 있죠? 남미나 한국보다는 그런 쪽으로 발달이 돼 있으니까 네. 분석적 방법론이라 그래서 네. 분석적 네, 방법. 그거는 이제 따로따로 떼놓고 그 각각의 이제 요소를 이제 최대치로 끌어올리는 그런 방식의 훈련이 있고요. 그다음에 스페인에서 뭐 이렇게 다수의 지도자들이 하는 게 포괄적 아니면 통합적 방법론이라 그러는 게 이제 그 모든 요소를 하나로 보고 발전을 이제 시키는 거고 전술 주기화라 그래서 예전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런 일련의 주기화 이런 걸 짜면은 체력적인 부분에 중점을 맞추고 이제 그 모든 사이클을 맞추는데 그러니까 우리 팀이 어떤 식으로 경기를 하느냐 그거를 이제 목표로 두고 나머지 부분들은 종속되어서 따라온다 이런 개념이 있기 때문에 무리뉴 감독도 그 전술 네 주기화, 무리뉴 감독 예, 이제 그런 를 배우신 네. 해서 응용하신 분이. 훈련 방법론 이제 나누는 게 분석적 방법론 같은 경우에는 프리시즌 전반기, 후반기, 그다음에 이제 시즌, 네. 그다음에 이제 비시즌 이런 식으로 나누는데 전술 주기화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거를 그런 식으로 보는 게 아니고 주 단위로 계획을 짜는 거죠. 예전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육상에서 이제 썼던 그런 주기화를 가져와서 한 달 동안 뭘 할 것인가, 뭐 3개월 동안 뭘 할 것인가, 6개월 동안 뭘 할 것인가 이런 식으로 했는데 요즘에는 이제 축구랑 안 맞다 그래서 왜냐하면 매주 그냥 경기 이기는 거. 그거를 중요하기 때문에 이제 거기에다 초점을 맞추죠.